네, 이번에 김조원 앵커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앵커 대담이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일단 시장이 조금 네. 강하게 반등은 안 해도 그래도 일단 뉴욕 증시가 1000포인트는 근자의 2년 내에 처음 보는 하락폭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거의 3만 포인트에 육박했기 때문에 1000포인트는 우리한테 1000포인트라 그러면 그거는 뭐 절대 수치로는 상상이 가늠이 그쵸, 안 되지만 네. 하여튼 그거에 비하면은 시장이 그래도 좀 견디고 있어서 다행인데 코로나19는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유럽 지역, 특히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네.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진단 키트를 한 8,000개 수준으로 돌린다 그래요. 네네.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목이 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가 이제 300개 수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많이는 안 나오는 아이러니컬한 측면이 있고 우리는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좀 안 좋게 검사를 더 활발히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미국은 아직은 없다라고, 없는 건 아니지만 미국은 안정적이다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표했는데, 그것도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얘기 자꾸 해도 일본이 진짜 위험하다니까. 왜냐면은 일본에서 돌아간 이스라엘에, 여기서 사실 일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그 고객이, 네. 그 왜 크루즈선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확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일본 크루즈선에서 나가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각자 귀가를 했는데 대중교통을 그렇죠. 이용하고 일본 그 이런 크루즈선이 어떻게 보면 뇌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날 문제. 자꾸 이제 위험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시장이 안정 찾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네. 주제죠,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서론을 길게 얘기했는데 치료제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맞아요. 사실 코로나19는 아직까지 특효약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맞춤형 치료제 개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대증요법이나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빠르게 좀 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제 아침에 보도 내용만 가지고 저희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상식 수준에서 금융과 접목시켜서 풀다 보니까 네. 용어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기업명은 알잖아요. 이제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 얘기를 앞서 네. 많이 해드렸는데 항바이러스 제제인 렘데시비르 이것이 이제 WHO 관계자 말에 빌자면은 효과가 있다. 코로나19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임상 진행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네. 지금 모집단으로 300명 정도를 이 임상을 하고 있고 한 3주 정도가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국내는 아직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는 네. 않은데 일본이 얘기했잖아요. 어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네. 아비간 한 200만 명분을 비축해뒀다. 일본은 진단은 지금 포기한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적용증에 네. 바로 쓰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네.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이것이 궁금한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현재 나온 보도 내용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항말라리아제거든요. 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 에이즈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 칼레트라와 클로로킨을 좀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치료제로 인정을 하면서 이 수급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품명이 조금 어렵죠. 근데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내용들은 쭉 네. 나와요. 물론 그중에 정확한 정보도 있고 오용된 정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항생제와 이 약제에 대해서 오남용을 자칫 권장할 수는 네. 없죠. 치료법이 명확치는 않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이제 불안한 심리들이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나오는 그 숫자에만 우리 국민들이 많이 흔들리시니까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명확한 어떤 정부의 좀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네. 일단 뭐 말라리아 약제 쪽에서는 언급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죠. 네, 그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지금 뭐 중국에서도 이거는 뭐 인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클로로킨이라는 약제가 사용이 되고 있고 네. 사실 칼레트라는
칼레트라는 HIV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한국 에비브에서 단독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클로로킨의 경우에는 지금 제네릭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수가도 역시나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한때 K바이오, K제약 뭐 이런 것도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시설과 또 뭐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보면은 이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네. 하나 좀 보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신풍제약이 리바비린 치료제도 갖고 있고 이 클로로킨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실제로 어제 장중에 많이 움직였었죠. 네, 오늘 시장에서도 오늘은 좀 주가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떨어질 때는 사실 뭐 이 기업을 권장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뭐 혹시나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네, 주목은 해봐야 될 필요가 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풍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클로리킨 성분이에요. 이게 항말라리아제죠. 네. 말라클로라고 해서 약품명인 것 같고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죠. 네. 이게 생산 신약으로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네. 피라맥스가 신약으로 나온 지 네, 오래됐군요. 맞습니다. 그래요. 뭐 이 약품명이 피라맥스고 201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 기업들이 제네릭으로 네. 생산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신풍제약인 거예요. 맞습니다. 주가하고 좀 별개로 기업 내용만 좀 보는 거예요. 오늘 네. 뭐 주가는 아마 교환 사채 때문에 뭐 수급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신풍제약 우선주가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아마 투자주의 이렇게 돼서 우선주 때문에 구주도 조금 약세인 것 같고. 사실 뭐 지난주에 한 8일쯤이었나요? 그때도 신풍제약이 올랐었기 때문에 맞아요. 한 차례씩 들썩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아마 방문을 한 걸로 제가 네. 알는데. 그래요. WHO,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리스트에 지금 이 피라맥스가 아마 등재가 돼 있나요? 네. 이게 보험급여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가에서도 안정적이고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19로 기인한 폐렴 치료에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효능이나 안정성을 평가하는 그런 임상 3상이 등록되기도 했어요. 네. 글로벌 펀드 조달 의약품으로도 등재가 돼 있군요. 네. 자,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 이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을 들여다보면은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관련된 정리를 할 것이냐. 네. 지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코로나가 이제 RNA 바이러스 그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거와 연관돼 있는 RNA 바이러스를 좀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혹은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크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일부 특정 환자들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기저질병이 네. 원래 있었어요. 뭐 질병까지는 아닌데 성형외과를 다니신 분인 것 같은데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다 보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가지고 무증상 네네. 확진자도 나오는데 질병을 숨기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오남용 되다 보면 잘못된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조금 했어요. 이게 코로나의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다양한 치료제가 병행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부에서 좀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좀 보급할 수 있는 보급형 치료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절박한 치료제 상황인데 해외에서는 관련된 기업들과 그다음에 그 품목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당국은 지금 진단 예방 이 부분은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대응책 사후적으로라도 더 번지지 않게끔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어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꺼내야 되지 싶어서 오늘 네. 앵커 대담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모쪼록 이번 주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네요. 네, 김정은 앵커가 수고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